자, 2004년생 또 그리고 2005년생 현재 고2 그리고 현재 고1 학생들은 되게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의 자료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바로 2023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1년 10개월 뒤 대학교를 입학하게 될 우리 현재 고2학년들에게 정말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요. 이게 원래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입니다. 대입 예고제, 4년 예고제에 의해서 대학 입학 1년 10개월 전에는 각 대학에서 이런 그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하는데, 각 대학교 입학처에 가면 자, 이런 것들이 다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전반적인 내용을 대교육에서 발표했는데요. 자, 일단 2023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수시 모집은 학생부 위주로 선발하고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 위주로 선발한다라고 하는 그 기조가 유지가 되었다. 그리고 고른 기회 특별 전형이 전형 내 선발 비율이 증가했다가 가장 큰 특징으로 우리가 다가옵니다. 자, 일단 세부적인 특징을 보면요. 자, 수도권 정시 모집 인원이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비수도권 수시 모집의 모집 인원이 증가했다. 이게 참 특징이 뭐냐면, 자, 보통 학력 인구가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집 인원이 감소했는데, 현재 고2가 대학을 가는 그때에는 2,571명이나 증가했습니다. 되게 특별한 현상이죠. 수도권에 있는 첨단 분야의 학과들이 증원했다라는 게 그 이유라고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학과들이 이렇게 증원이 되어서 이렇게 2,571명이 늘었는데요. 현재 고2 학생들 입장에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인원이 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자, 우리가 해석하기가 되게 난감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 2021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2021학년도 우리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가 77%, 그 다음에 정시가 23%였죠. 여기 보는 것처럼. 그 다음에 점점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올해 고3들은 수시와 정시 비율가 좀씩 줄고 있었죠. 계속 이런 현상이 줄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리고 아마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정시가 늘어난다, 수시가 준다. 그래서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6대4로 바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보니까 2023학년도에는 수시가 오히려 더 늘었어요. 78%고 정시가 22%로 줄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6대4라고 그랬는데 그건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좀 이전 기조와 다르게 전반적인 모집인원이 증가했다라는 특징이 하나 있다는 걸 좀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시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정시가 줄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이 수시와 정시 모집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그 16개 대학들 기억하시죠? 학생부 종합전형과 그 다음에 논술전형이 45%가 넘어갔던 그 16개 대학은 2023학년도에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6대4로 60대 40으로 맞추라고 그랬죠. 다 맞췄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정시 모집 줄었죠. 자, 이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우리가 나눠서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수도권에서는 수시 모집이 64대 35 이렇게 비율이 맞춰지고요. 비수도권은 86대 13%, 거의 14%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8대 22지만 이걸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면, 수도권은 정시가 는 게 맞고요. 비수도권은 수시가 는 게 맞아요. 이것도 수도권도 우리가 보통 수도권은 서울, 경기도, 인천을 통틀어서 수도권이라고 하잖아요. 이 중에서 또한 서울을 따로 분리해서 놓고 보면 거의 6대4로 맞춰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은 수시가 78이고 정시가 22지만 수도권 입장에서는 수시가 줄고 정시가 늘고 있다라는 그 분위기는 맞다.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에 맞춰서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수시에서는 학생부 위주,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로 선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화된 대입 전형이 있잖아요.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실기, 그 다음에 정시에서 수능, 실기 이렇게 있었는데, 수시는 그냥 학생부 위주,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정시는 수능 위주로 선발하는 게 이제 일반화됐다. 그래서 2023학년도에도 여전히 수시에서는 학생부 위주,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 거의 뭐 90% 가까이 이렇게 되죠. 퍼센티지 따져보면
정시는 90% 이상이 수능이고요. 그 다음에 수시에서는 뭐 거의 이것도 90% 가까이가 학생부 위주로 뽑는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와중에 그 중에서도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나눠서 보는데 수도권에서는 제1전형이 학생부 종합입니다. 우리가 정말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수시가 늘었습니다. 그 수시가 는 것 중에 핵심은 교과 전형이 많이 늘었어요. 하지만 수도권 내에서는 학생부 종합이 수시에서의 1순위다. 특히나 서울권만 놓고 보면 더 많을 겁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학생부 교과가 가장 많이 뽑는 비율이지만 수도권에서는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이 1등이다. 반대로 비수도권에서는 학생부 교과가 가장 선호하는 전형이다. 가장 많은 비율을 뽑는 전형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립니다. 그죠? 내신만 공부하는 게 맞냐?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는 게 맞냐? 아니면 정시 몰빵하는 게 맞냐? 자, 이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잘 해석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른기회 특별 전형이 증가했다. 자, 고른기회라는 건 말 그대로 균등한 고등교육 제공 위해서 말 그대로 사회 통합 개념에서 우리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나왔죠. 거의 각 대학에서 거의 30% 가까이가 지금 고른기회 전형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핵심이 뭐냐면 자, 내가 과연 그 고른기회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특수한고교 뭐 이런 식으로 또 장애인, 소외 5도, 만학도 지역인재 내가 과연 이 전형에 해당되는지를 좀 살펴봐서 해당이 되면 이제는 계속 선발 인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가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농어촌 지역에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 학교 농어촌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그림이 떡이고요.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성화도 마찬가지고 특성화 같은 경우는 특성화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만 주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자격요건이 되는지 그런 것도 살펴봐서 자격요건이 되면 잘 살펴봐서 이게 맞춰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같이 발표된 주요 사항의 보도 첨부자를 좀 살펴보면요. 자, 이렇게 목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시행계획은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보면 되고요. 일단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그 도표로 된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시와 정시 비율이 자, 작년 대비해서 좀 늘었다. 점점 줄 줄 알았는데 수시가 줄 줄 알았는데 늘었다. 그 이유는 자, 수도권의 첨단 분야 학과를 좀 더 뽑다 보니까 늘었다. 그리고 느는 과정에서 정시보다는 수시가 좀 더 늘었다. 그 이유는 자, 기조가 바뀐 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걸 도표로 보면 자, 파란색이 2023학년도의 수시입니다. 자, 이렇게 숫자가 느니까 늘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자, 종합전형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수능 위주는 이 노란 게 노란 게 2022학년도, 그 다음에 이 회색이 2023학년도 정시라면 정시가 늘 줄 알았는데 정시가 줄었네. 아, 이게 이전에 이 기조가 바뀌었다.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시가 줄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수도권만 놓고 보면 정시가 늘었어요. 특히나 서울에 있는 대학만 놓고 보면 정시가 분명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모든 대학이 정시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수능을 봐서 순서대로 대학을 입학시키면 아마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그 인원수를 채우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수시 전형, 그 수시 전형 중에서도 교과 전형으로 더 많이 선발 인원을 뽑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 도표에서 늘어나는 것처럼 늘어났고, 대신 정시가 전국적인 데이터는 줄은 것처럼 보여요. 줄었죠. 다만 이거를 서울 수도권 나누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자, 전형 유형만 놓고 보면 자, 1전형은 학생부 위주의 교과 전형이 1등이고요. 자, 2등은 종합, 3등은 정시가 되죠. 전체로 봤을 때는. 근데 이거를 수시만 놓고 봤을 때는 수시의 가장 1등 전형은 교과 전형, 내신을 위주로 뽑는 전형이고 2등 전형이 종합. 이 두 개를 합하면 거의 90%가 되기 때문에 학생부 유지가 핵심이다. 자, 그리고 이거를 권역별로 봅니다. 크게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나눠보면 자, 수도권에서의 1등 전형은 종합 전형이에요. 2등이 교과죠. 그죠? 그런데 이걸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이냐 경기도냐 인천이냐에 따라서 분명히 다릅니다. 이걸 서울만 뽑으면 아마 학생부 종합 전형이 더 훨씬 더 퍼센트가 높을 거고요. 자, 비수도권은 1등 전형이 교과입니다. 내신을 기반으로 하는. 그 다음에 2등 전형이 종합 전형. 자, 정시만 놓고 보면 자, 수도권에서 1등 전형이 당연히 수능 위주 전형이죠. 그런데 비수도권에서는
오히려 작년 대비해서 수능으로 뽑는 전형이 줄었습니다. 이 줄은 만큼 수시로 넘어갔겠죠. 계속 반복됐던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동그란 표로 다시 보게 되면, 자, 전형 유형별 선발별 수도권인데, 수도권에서의 1등 전형은 뭐라 그랬죠? 종합전형. 2등이 교과. 하지만 비수도권은 1등 전형이 교과, 2등이 종합.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또 고른 전형도 많이 늘었다고 얘기했고요. 자, 자격 고른 전형의 대상자는 뭐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자기가 어떤 자격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모집 대학마다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건 여러분들 각 대학마다 들어가면 되는데, 크게 봤을 때 아까 말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시 모집의 인원이 늘었다. 그리고 정시 모집은 줄었다. 하지만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는 기조가 바뀐 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서 우리가 봤을 때 수도권은 정시가 는 게 맞다. 그런데 비수도권은 정시로 인원을 채울 수 없으니 대신에 수시가 더 늘었다. 여기 보면 우리 서울에 있는 고려대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교과 전형이 872명,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이 1542명. 자, 1등 전형은 수시에서 종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정시만 그 전체를 놓고 보면 그 고대 인원이 53명이 늘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첨단 분야학과 지원되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우리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과 전형이 는 게 맞지만, 그 다음에 서울 상위권 대학들은 수시에서 종합을 준비 안 할 수가 없고요. 자, 서울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서울대는 뭐 교과 전형 없고요. 자, 서울대 종합 전형에서 좀 줄었죠. 준 만큼 어디로 갔을까요? 자, 정시로 갔겠죠. 자, 그래서 서울대도 거의 6대4의 비율로 이렇게 맞춰졌을 텐데, 자, 크게 보면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수시에서 종합 준비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위주로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수능이라는 영역은 정시 위주의 전형을 준비할 때는 그 말 의미 자체가, 저는 수능파입니다, 저는 정시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자체는 뭘 의미합니까? 저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시행계획에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자, 교육과정이 바뀌었습니다. 교육과정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정말 전반적인 틀이 다 바뀐 거예요. 자,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문이과의 구분이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줘서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문과는 뭘 배우고 이과는 뭘 배우고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자, 수능도 바뀌죠. 언제부터 바뀝니까? 현재 고3부터 바뀌죠. 그래서 국어하고 수학이 공통 플러스 선택이 되죠. 그래서 국어는 언어와 매체, 화법과 학문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수학은 미적분, 기하, 확률 중에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나 우리가 이전 개념의 이과생들 입장에서는 미적분과 기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라라고 이렇게 딱 픽스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대학이 요 대학들이죠. 그죠? 요 대학들. 이 대학들은, 그러니까 2022학년도 현재 고3보다 3개의 학교가 더 늘어났는데, 이 대학들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학교들은, 그러니까 꼭 이것만 하는 입장은 예전 개념을 놓고 보면 굳이 말하자면 수학 나형에 해당하는 문과생들일 겁니다. 근데 실은 이과생들이 문과생의 과목으로 넘어오는 경우는 있어도, 문과생의 수학을 가지고 이과생이 보는 미적이나 기하로 넘어가는 이론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거 확인하는 것보다는 요거 확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해당하는 대학들이 어느 대학에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같은 맥락에서, 자, 사탐을 하든 과탐을 하든 크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 대학들이 대부분 많은데, 특히나 과탐만 해라 라고 하는 대학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10개월이 남은 우리 고2 학생들, 이 학생들 한번 시행계획들 각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고1은 뭐냐? 바로 1년 뒤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 시점에 알아야 될, 또 명심해야 될 부분 뭐냐? 자, 우리 학생들은 너무나 이렇게 딱 부러지는 걸 딱 정리해서 말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너는 내신만 해.
너는 수능만 해. 자, 이러길 되게 바라는 것 같아요. 되게 헷갈립니다. 수시가 늘었어. 너는 수시만 준비하는 게 맞아. 자, 이런 말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너는 수능만 공부해. 근데 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입시는. 기회를 다 뺏어가잖아요. 수시에서는 6번의 기회가 있고 정시에는 3번의 기회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교과 전형 내신만 준비하게 되면 내신으로만 뽑는 대학에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학교마다 이제 다 중간고사를 봤을 텐데, 내신이 원하는 내신이 안 나오면, 자, 그러면 그 전형 못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당혹스럽습니다.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수능만 공부를 해버리면 학교 다닐 때 하는 공부들을 많이 되게 등한시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답변은, 자, 내신도 열심히 준비하고, 그다음에 학교생활 충실히 해가면서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서 나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되게 충실하게 기록해 놓고요. 그다음에 틈틈이 수능 공부 해야 하는 게,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말씀해도 그게 정답이에요. 하지만 우리들은 내신을 망치면 바로 정시가 된다라고, 정시를 준비한다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수능을 열심히 공부하는 건 100% 맞는 말이지만 내신이 안 좋기 때문에,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기록에 충실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나는 이제부터 정시파가 될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은 되게 잘못돼요. 그래서 오늘 발표한 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 발표됐던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혹시나 헷갈릴까봐, 수시가 늘었으니까 수능 공부 안 하고 오로지 수시로 대학가 생각만 해야지, 또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정시가 40% 이상 뽑으니까 나는 무조건 수능만 공부할 거야, 이렇게 아주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각 대학마다 좀 세부적으로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